네, 중동 사태 변수 좀 상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하루를 좀 맞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뭐 하루는 뭐 10% 올랐다가 뭐 하루는 또 뭐 10% 떨어졌다가 이게 무슨 뭐 잡주도 아니고 뭐 시총 1, 2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주시장을 보신 분들은 막 현기증이 느껴진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제 올라갈 때 좋지만 뭐 떨어질 때는 도대체 그 하루의 일상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시장에 그냥 잠잠하게 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당부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미수를 통해서 이제 거래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3거래일째 결국 내 대금이 결제된다는 그걸 갖다가 활용하셔가지고 미수 결제를 갖다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지양하셔야 될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령 어제 10% 떨어서 오늘 또 10% 올랐으니까 거기에 미수를 갖다가 하면은 내가 큰 어떤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설령 이례적으로는 이제 성공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설령 그때 성공했을지라도 지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투자했더니 내가 수익을 짭짤이 남겼어 라는 것이 머릿속에 남으면은 올바른 투자 방법을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정통 투자 방법을 갖다가 내가 기피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 지양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사태의 증시가 변동폭이 큰 거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꽤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눈여겨볼 점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걸 포인트로 보셨습니까? 예.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의 다 합치면 1조 5천 정도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는 결국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가 전 세계 물동량이 전 세계 원유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 전쟁을 갖다가 계속 지속할지라도 뭐 심지어 뭐 미국 육군이 이제 지상군을 파견할지라도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조선이 계속 지나갈 수 있으면 그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뭐 20%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전체적인 증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뭐 전쟁이 터진 것은 비극이고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비극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래도 전쟁 이전처럼 만약에 활동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제 이란이 사실은 그 정권을 갖다가 계승을 했는데 그 정권을 계승한 이란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현재 알려진 사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외국인 매도 형국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하는 그 포인트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거네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여력이 지속적으로 붙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우려감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장기전에 대한 부분은요? 예. 그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이 행복하지 않아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기준선을 정했는데 이 기준선에 도달했으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기준선은 무엇이냐?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란이 NPT 체제를 탈피하면서 우리도 독자적인 핵을 갖고 있다. 독자적인 핵을 갖고 이제 무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란이 뭐 10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죽은 지난번에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이란이 갖고 있는 핵을 갖다 우라늄을 갖다가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핵을 갖다가 우라늄을 탈취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핵을 무력화시킨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갖다 끝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이란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이제 살상행위, 그 이란 최고 수뇌부도 발표를 했죠. 3,000명을 죽였다. 이틀간에 걸쳐 3,000명을 죽였다 얘기했는데 그는 당국자의 최고의 이제 발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언론의 종합을 보면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죽였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런 정보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행정부가 이란 최고 수뇌부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재발 의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이 항복 선언을 할지 않을지라도 이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 봅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전쟁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까지만의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의 원유가 수급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수급이 된다는 건 단적으로 WTI랑 그 브렌트유가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유가가 내려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란의 종전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시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이 선출이 되면서 뭐랄까 강대 강에 대한 구조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정치 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는지 관전 포인트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예. 그 차남이 승계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강대강으로 가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최측근이 이란 혁명 수비대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최측근으로서 더 강경 노선을 치다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유가가 이제 뭐 126달러가 아니라 130달러가 올라갔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성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만약에 환원한다면 만약에 불교라면은 개신교라면은 승려라든지 목사여야지 최고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도 성직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성직자인데 두 번째는 세습을 기피합니다. 세습을 싫어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차남이 승계했다는 것은 이란 내부의 정통성을 지닌 성직자 내부에서는 뭔가 바람직한 승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차남, 호메네 역시 전체적인 장악력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차남이 성직자인데 아버지 같은 성직자는 아니다. 아버지 같은 성직자는 무엇이냐? 적어도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내세를 믿고 그러면서 이란이 신정체제, 무슬림이 원하는 최고의 어떤 알라가 통치하는 신정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최고 지향점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성직자였으니까 차남도 성직자였으니까 그런 신정체제를 구축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차남이 벌써 그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유럽에다가 거의 7천억 가까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세를 갖다 바라보는 사람이 7천억 정도 현세의 부를 갖다 치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는 이슬람의 통치라는 코란이 통치하는 신정체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일종의 속물이기 때문에 이 속물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모든 독재자가 그렇지만은 말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어젠다를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어젠다를 따르기 원하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스타바 허메네이의 어떤 삶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그 형식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결사항전을 갖다가 외치긴 하겠지만 자기가 결사항전을 외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무기도 없거니와 단적으로 ICBM이 없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미국에다 ICBM에다 미사일 날렸는데 미사일이 없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중동 인근의 어떤 미군 기지를 갖다가 폭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폭격하다가 사실은 중동 인근의 여러 국가들의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스크바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형식적으로는 이 결사항전을 외치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갖다가 부를 왜 축적해놨겠어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스타바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물밑에서 그 뭔가 적절한 조건을 갖다가 그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 종전을 갈고 있는 그런 수준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이 원하는 것은 종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예전처럼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된다면 종전을 간주해도 무방하고 그렇다면 시장과 유가는 내려가고 증시는 예전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로 회귀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결국은 새롭게 선출된 그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물밑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전쟁 장기화를 어떻게 보면은 일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장기화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과연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또 중국을 미국이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 분쟁,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협상 지렛대에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보고 싶은데요. 예. 중국의 중요한 변수인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제 그 간단히 요약되면 형식적으로는 장기전을 펼칠지라도 그 무스타파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물밑에 협상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갖다가 안전을 해결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은 종전이라 간주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드론이 날려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만 적절하게 지나갈 수 있다면은 시장은 종전이라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전이냐 장기전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중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왜 중요하냐? 중국이 미국만큼 국력이 강하니까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 이란이 해상으로 나르는 이제 원유의 80%에 누가 소비를 하느냐? 중국이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해상으로 불러들이는 원유의 15%를 갖다 누가 차지하냐? 이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석유가 수급되지 않으면 중국의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가 더 꼰대박질 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중국에서 중요하게 석유 수입원이 그전에 어디였냐? 이란 말고 또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베네수엘라를 지난 연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로를 갖다가 잡아가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안정적으로 값싼 석유가 중국으로 가던 것을 원천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란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석유가 끊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모스타바랑 이제 전화회담을 하면서 계속 냉온탕으로 야 너네가 주는 석유를 우리가 꼭 필요해. 이 석유가 안 주면 곤란해. 이런 것들을 계속 시그널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모스타바 입장에서도 석유를 보낼 것이고 석유를 보내야지 자기가 아까 7천억에 대한 원유라는 것이 이 성직자가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했겠습니까? 7천억이라는 부동산을 다 석유 자금을 빼돌렸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스타바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꾸준히 이제 석유를 갖다 보내주고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뭐 5% 10%든 뭘 수수료 차원에서 자기가 계속 축적하기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변수를 생각할지라도 중국 역시 이란에서 안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가 수송되기 원한다. 이 점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석유의 15% 해상만을 기준한 것입니다. 해상 기준했을 때 15%가 이란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없어진 마당에 이란까지 없어지면 난리 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간에 설득 내지 협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역시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언제 좀 풀릴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체감하느냐, 이게 이번 이슈의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게 좀 달라졌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요. 예. 우리가 이란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뉴스를 갖다 이제 압살해가지고 다른 것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앉아서 엄청난 수익이 자기들이 찍어내는 물량은 동일한데 판가가 올라가니까 앉아서 찍어내는 물량은 동일하지만 판가가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 오랬는데 전쟁 터지기 직전에 이제 맥커리 증권의 SK하이닉스 보고서를 보면은 그 27년도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온다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104만 원 거래인데 뭐 100만 원에 104만 원에 큰 차이는 없는데 100만 원에 104만 원을 기준했을 때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PER이 2.4배입니다. 지금 100만 원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 시총 700조가 됐지만 27년도까지 이대로 계속 디램의 호황이 이루어진다면 PER이 2.4배라는 거는 너무나도 저평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호황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2월달, 3월달 잔기가 3월달 전체 안 끝났으니까 초순만을 기준했을 때 전체 수출이 동향을 보니까 수출이 전년 대비에 더 뛰었어요. 반도체 더 뛰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반도체는 사실 미국으로 주로 파는데 왜 중동에서 원유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 쳤느냐? 인플레이션에 곤두박질 친 것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석유를 써서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에도 부품을 만든 공급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도 천연가스도 거기에 일정 이상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면 카타르에서 천연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천연가스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원유가 안 들어오고
천연가스 안 도는다고 해서 내일 문 닫고 한 주대 문 닫고 이러진 않죠. 어느 정도는 보급을 해놨지만 그 시장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그 주가를 꼰대박질 친 그런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됐다. 그래서 오르모즈 해협이 원활하게 원유가 공급이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그런 어떤 악재는 이번 일순간 없어진 동시에 아까 말씀 호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예전의 주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중동 사태 변수 속의 한국 증시 전략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부분 좀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